사각사각 소리가 날 때까지 해줘야지. 근데 이 제품이 제일 많이 나요.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 송광사에서 전래되어 오던 그 한가를 전승해가고 있는 우리 보살님에 대해서 서로 우리 송광 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음식을 아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송광사 음식은 다른 절에서는 또 찾아보기 어려운 그 순수한 자연 식재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명절이나 되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절에서 내려오는 절에서는 제를 자주 모시고 그렇게 하니까 촛발 때다 또 성도제일이다 또 우람분절이다 할 때마다 그 계절 따라 음식이 다 틀려. 봄에 하는 것은 봄나물을 이제 잘 다듬고 그래서 잘 무쳐서 또 올리기도 하고, 여름엔 여름에 맞게, 또 가을에는 또 이런 떡이나 또 이 햅쌀로 뭘 잘 빚어서, 그리고 겨울에는 주로 이제 과자들을 그 산자나 유가, 강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저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런 시대에 계룡노스님이라는 스님은 계시면서 늘 조석으로 예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대원이나 대경이나 대성스님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다 그 스님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목련 구모, 목련 존자가 어머니 구하는 그런 연극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그 대본이 지금 송광사 아직도 남아있거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연극할 때는 또 그때는 아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꼭 야수다라 공주를 했더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후원해서 음식을 잘 만드셨어. 그래 별자소염을 그렇게 오래 봤대요. 정말 네가 나도록 별자소염을 한 20년 봤다는 거야. 별자라 그러면 후원해서 주로 음식 만드는 이걸 전부 관장하시거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밥하는 것이며 국 끓이는 것이며 반찬하는 것이며 특히 이 육아하는 거, 그 한과 만드는 여기에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기술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과일들을 어떻게 또 꽃감을 어떻게 깎고 어떻게 저장해야 될 것이며 대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거 할 것이며 또 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그게 빠지면 안 된다고 육아적인 생각처럼 밤 대추 꽃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밤도 오래까지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좋은 창고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땅에다가 묻을 것인지 그러니까 늘 평생 그 음식을 어찌 보면 연구해 오신 분이었거든. 계룡 스님께서 이 음식을 해놓으면 아주 너무 맛이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계룡 스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우리 나순계시 사는 그 이읍이잖아요. 벌교 가는 넘어가는 석거리제 밑에 추동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가 이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사시다 14살 때까지 출간해서 송강사로 그럼 한평생 그냥 송강사를 벗어나지 않으셨던 분인데 마을에 어릴 때부터 같이 크던 사람들 또 친인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소사를 치를 때 자식을 결혼시킨다든지 또는 큰 제사를 지낸다든지 시제를 모신다든지 막 이럴 때는 좋은 맛있는 과자를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상에 잘 올리고 또 서로 패백을 보낼 때 새로 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그 사돈집 보낼 때 이 극이 예뻐야 패백을 잘 만들고 예뻐야 그 집안에 좀 품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룡 노스님을 초청해갖고 또 재물을 이제 올리기도 장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선미 씨 아버지 연대 같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제 계룡 스님 와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자기 고향집도 거기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조수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수가 되듯이 하던 그 며느리들 그들이 나중에 점점 시어머니가 될 때쯤 돼서는 그분들이 직접 이제 그걸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송강사의 제과 기술이 그렇게 해서 마을로 전해져 나간 것이라 보면 될 것이요. 우리 절집의 문화가 뭐 음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진하는 의식이라든지 무슨 구다는 이런 것들도 그것이 마을로 이 전승이 되어 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절에서 관욕하는 이런 의식들도 나중에 관욕이랑 씻긴 굿이니까 그 세례 의식이거든. 우리의 제업을 세례 씻어내는 그런 의식인데 그런 것이 나가서 씻긴 굿이 되고 씻긴 굿 내용이 보면 우리 관욕하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그 옛날 우리 전통 무속에다 하는 거기에다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런 그 비나리 들어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 어찌 보면. 그렇듯이 이제 이런 음식도 그렇게 나가고 또 절에 뭐 의식주 우리 모든 생활들이 그때는 뭐 지역 사람들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있는 좋은 것은 또 절에 또 그래서 가져다 쓰고 또 절에서 좋은 그게 있으면 또 마을에 가져다가 생활 속에 이제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절에서 만드는 이 제과 기술이 송강사에 와서는 음식 자랑하지 말아라 했던 그런 그 제과 기술이 오늘 날 우리 이읍에 이 인근에 계시는 우리 지역으로 전해져 나가게 됐던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몇 살 때 시집 왔어요? 25. 25. 딴 데로 가지. 왜 저 고흥에 그 좋은 인물도 좋고 그런데 꼴짝이 이리 와버렸을까니. 처음 만남을 송강사에서 했어요. 여기서 데이트를 했어? 네. 아, 요리가 자기 있겠네. 사람을 요리를 잘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품화를 만들었던 한과는 이건데 정확하게 전수가 안 돼 있던 모든 식재료 같은 거 조청, 뭐 식혜 이런 것도 아마 그 절에서 전수가 받아갖고 민가로 갔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도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눈썰미가 빠른 예, 분.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받고
할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가고 이제 며느리에서 저 손자 며느리 손부한테 가듯이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뭐 애기 엄마가 이걸 상품화를 만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첫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친구들하고 명절 때 나눠 먹다가 그 다음부터 그 보험회사 설계사 했던 친구분들이 좀 만들어줘 봐라. 만들어줘 봐라. 이래갖고 아, 보험회사 있는 예, 사람들 예. 선물을 해야 되니까. 그 고객들. 보험회사 그게 고객들 상품화해가지고 맞아. 그 상품화가 첫 돼가지고 이제 한국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묻혀져 버릴 것 같은데 다시 복고풍이 됐고 우리 송광사 쪽에서는 이 한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뭐 담양 창평항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더 큰 역사를 가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지금 5집 아, 다시 이렇게 붐이 아, 이루겠어? 네, 붐이 일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이 한가가 만들면 그걸 어떻게 막 엄마 몰래 그걸 빼가 먹을까? 꽃감을 깎아 놓으면은 어제도 그 꽃감 깎다 그 이야기네 이렇게 끼워놨는데 그 쌀이 때에다 꽂아 놓잖아요. 그럼 뭐 그 꽃감이 얼마나 먹고 싶어? 그러면 가운데 몰라 하나 빼먹고 가운데 대충 맞춰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집에도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집에 이걸 육아를 만드는 걸 분명히 봤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다 뒀을까? 그것이 화두가 되어버리고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실용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어린 애들 자는 실용에다 딱 얹어놓은 거야. 다른 데 해놓으면 다 찾을 건데 차이 날 것 같아서 우리 옷 옛날에 그 담아가 두는 당색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담아가 딱 위에다 몰래 앉아놔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 있겠다 하고 딱 가서 여러분 대차 거기 있는 거야. 그 나중에 거기서 몇 개를 딱 빼먹고 이제 다시 이제 안 그런 것처럼 몇 개를 근데 엄마는 다 알아. 그렇게 어릴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또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먹고 싶잖아요. 그래 옛날 스님들이 여기서 조청을 하고 엿도 만들었잖아요. 예. 원래 청이라는 것이 꿀인데 우리나라에서 꿀을 제일 많이 먼저 기른 데가 벌을 키운 데가 우리 동복이에요. 각권동 모산 뒤에. 예. 그래서 복청이라 그래. 동복의 청이 동복에서 나오는 꿀을 복청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을 제일 먼저 재배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모산 밑. 예, 그래 복삼이라 그래. 동복에서 재배해가지고. 모산 쪽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내륙 지방이에요. 동복이 어찌 보면은 전라남도의 제일 중앙이라 그래요. 예.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그때 그 조선시대만 음식이 그런 게 고려 때도 우리 송강사가 그 수선사 시절에 국사들이 많이 나오고 할 그럴 때는 문화 중심이면서 대신에 시골에서는 포도 듣도 못하던 그런 맛난 음식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그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역에 있는 좋은 식자재들이나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서울로 보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고려 때 유명한 이름난 선비들 치고 유학자들 치고 우리 송강사 차를 받아 자시지 않은 분이 없어. 이규보 씨라든지 또 우리 저 누구며 모곤 선생이라든지 이규보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송광하사에게서 차를 받고 송광사 스님이 보낸 차를 얻고는 거기에 답을 하면서 뭘 시를 지어 보낸다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나라 그때 산삼은 누구든지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도 귀했거든. 그런 산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데가 방법을 우리 인근에서 터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에 그때 살던 고려 때 우리 송광사 스님들이
서울 왕래를 많이 하니까 개성에다 갖다가 그걸 기르게 해갖고 중국에 사신을 갈 때도 이럴 때는 그 재배한 삶을 가져가게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고려 때 강화도에 천도에 있었잖아요. 고려 8만 대장경을 그 보관하고 있던 선원사는 꼭 송광사 스님들이 그걸 주지를 맡아왔어. 그럴 때 그 삶 재배하는 것을 강화도도 가서 거기다 적응을 시킨 거라. 그래 강화도 인삼, 개성 인삼이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최고 약재랄까 식자재 가운데 최고 하는 약재들도 어찌 보면 우리 송광사 스님들에 의해서 많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지역에 나는 좋은 지역에 있는 특산물하고 또 외부에서 계속 전해오는 그런 신기술이 우리 송광사에서 잘 접합이 돼 갖고 그래서 우리 송광사는 옛날부터 송광사에서 음식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음식을 잘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최고의 손님에 대한 예우잖아요. 잠자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음식이 좋았을 때 그 손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거든. 네. 우리가 그 사돈집에 패백을 보낼 때도 음식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그 수준으로 사돈집의 문화 척도가 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그걸 요새도 아직도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시대를 겪다가 이 근래 와서 이제 좀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70년대 좀 살만하고 80년대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거는 오래된 것 같다. 새마을 사업이다 하고 그런 막 운동이 일어나고 옛날 우리 간섭들은 버리고 새로운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초콜릿이나 이런 새로운 음식들 서양의 뭡니까 이태리 뭐요 그 뭐 먹는 거 그 뭐지 국수 파스타니 이런 것이 무슨 큰 고급처럼 생각하고 우리 것을 많이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혜태제가 롯데제가 이런 데서 전부 서구식 것을 막 과자 같은 걸 많이 만들면서 80년대 와서는 우리 한가 우리 만들 그런 전통들이 거의 다 많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중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000불, 20,000불 올라가다 보니까 아 우리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사람들한테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옷 스타일도 있고 한복에 직접 안 맞으면 개랑 한복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기도 하고 음식도 새로운 옛날 우리 전통 음식을 새로 복구시켜가지고 복원시켜가지고 또 안 맞으면 퓨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때 또 차도 막 일어나고 그 차도 일어나면서 다과도 일어나면서 우리 한가가 차를 마시는데 아주 좋겠다 해서 그래서 다과가 또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가 한 지가 한 20년 좀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하다 보면은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웃어요. 끄름이 눈만 놔두고 본인 일단 몰라요. 솥에 무조건 가마솥에서 막 국자질 하면서 꾸기가 바쁘지 그 연기가 이렇게 내 눈으로 와갖고 눈물이 나도 일단 이것은 헛눈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스가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작불에 그 끓이면서 장작 연기가 그 스며들고 그 끓음 내 얼굴에 묻었던 걸 이렇게 닦아고 그 땀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더 간이 더 잘 맞았어. 요새는 뭐 가스불로 해보니까 맹맹해갖고 별로 맛이 그럴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도를 고르겠다 그게 대신에. 그것은 맞아요. 온도는 고르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장작불은 아주 조절하기 쉽지 않거든. 계속 한 사람은 불을 떼줘야 돼요. 그런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막 노래 부르고 막 좋은 이야기 나누는 그것이 그 음식 속에 스며드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정이 들어가니까 더 맛이 안에
날 것 같아. 그냥 맹망하게 그 기계로 해가지고 온도 재가면서 시간 재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우리 한과의 맛이 아마 그런 데서 나지 않을까.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 종류가 없으니까 솔잎으로 꺾어서 조심스럽게 바르고 아끼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부풀었는데 지금은 막 듬뿍 묻혀져 하니까 엄청 변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다고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법이 자꾸 그 어찌 보면 발달될 것 같아. 그죠? 그게- 식자재들이 또 달라지고 네. 또 옆에 그 조미료들 레시피가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앞으로 배울 사람들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요. 왜냐면 잘 하면은 잘 배울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옛날 방법보다는 조금 아까 말해 퓨전 음식 같이 네, 좀 접목을 해야 달라지면서.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골에는 좀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때 이것을 이 한가를 누가 제대로 배워야 네.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음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수를 삶을 때 베트남 국수 삶는 거하고 우리 가끔의 베트남 분들이라서 우리 한테 공양을 내거든. 베트남 쌀국수 공양을 내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우리하고 좀 맛은 좀 다르니까 또 그것도 약간 별미라. 그렇듯이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다른 그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는 좀 이게 많이 영 틀렸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 해야 되지. 맛이 달라졌다 해야지 맛이 틀렸다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골 문화를 끌어갈 사람은 앞으로 다문화 거석들이 많잖아요. 전승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순천시하고도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전문으로 한국엔 지금 음식 요리 연구가들이 많아요. 예. 그 사찰 음식 요새 많이 뜨잖아요. 네. 저번에 그 우리 송강사도 그 보호라 보살이라고, 예, 송강사 옛날에 살았던 분인데 저 덴마크에 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 와갖고 그분이 얼마 정관스님 만나가지고 사찰 음식에 대해서 그 서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의 그 잡지에다 그 기고를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한국 음식 가운데서 사찰 음식이 아주 요새 그 뜨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송강사에서 뿌리가 그 송강사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언제 한가를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강릉 한가는 보면 강릉에서 나온 그 농산물로 그걸 만들 것 아니오. 예. 교동왕과. 그럼 해남은 해남 감자로 갖고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감자로 가지고도 감자 조청하고 고구마 좋죠. 그래 고구마 조청하고 이 쌀하고 어떻게 그게 되는지. 우리는 주로 쌀로 하죠. 요새 무로도 하고 옥수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맛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자꾸 연구를 해보다 보면 더 다양한 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양 같은 것도 여러 그 디자인도 소위 말해 디자인이 사람을 마음을 끄는 것은 일단 모양이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송강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잘한다는 자랑만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그 공이 마을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우리 김선옥 보살한테로 넘어가 가지고 전해져 가지고 그 전해진 우리 송강사에 하는 둘의 역사야. 어찌 보면은 그 수선사란 그 자체가 둘의 사자거든요. 여럿이 공동체라. 공동체란 뜻이니까 이런 음식은 공동체를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머니들이 만드는 거는 가족들의 어떤 공동체를,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해갖고 어떻게 손님을 잘 대접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그 문화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대중들을 어떻게 그럴 것이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이냐 하는 그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또 시대가 바뀌고 식자재들이 또 바뀌고 사람들 또 식성이 바뀌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잘 맞춰서 또 그 정신을 늘 이어가면서 늘 새로운 그 한가를 또 새롭게 또 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중에 한 10년 뒤에 가면 이 모습도 없어. 다른 스타일로 갈 거라. 그때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남겨두면은 아, 그때는 만든 것이 이 모양이네. 왜 이렇게 크게 했을까? 그때 당시. 그럼 요새 애들은 먹기 전에 그때는 더 적게 해야 되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려든지 애들이 예를 같으면 그래 그렇게 변해질지 몰라. 이 디자인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맛도 달라지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빛깔이 좋아야 맛이 좋다 그래 옛날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그 시간 따라 시대 따라서 그리고 또 사람들 그 식성 따라서 자꾸 다르게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잘 지켜 나가시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또 전해 주세요. 네. 그래야 우리 그 일반 저변 문화가 일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잘 퍼져 나가면은 또 그것이 나중에 또 상품화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됐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옆에 다른 사람들이 홍보도 해주고 또 새롭게 주문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저번에 거 너무 답디다. 달아서 좀 그라이가 좀 단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거 안 같아요. 그런 이야기 올 거다니요, 그죠?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조율해 가면서 늘 우리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